미얀마군은 지난 1일 새벽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 고문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들을 구금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민 불복종 운동이 점차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얀마에서 22년째 거주하고 계신 이병수 미얀마 한인회장 연결해서 현재 상황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병수 회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쿠데타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 이 굉장한 어떤 위기 상황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제 외부에서 보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교민들 생활하시기에 불편함은 없으신지 이런 게 가장 먼저 궁금하거든요.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2월 1일 비상사태가 시작된 오전에는 국내선 전화가 좀 통신이 두절되는 사태가 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2월 1일은 은행 업무가 중단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2월 1일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생활이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통신도 문제가 없고요. 어저께부터는 은행 업무도 재개돼서 아무런 문제 평상시와 달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통신이나 전화, 뭐 인터넷 이런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아까 일상생활을 뭐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 주셨지만 그래도 이 쿠데타가 벌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 한인들을 비롯해서 미얀마에 있는 국민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이 그냥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비상사태 발생 이후에 야간 통행 금지를요. 이전 코로나 사태 때는 밤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 금지를 했었습니다. 2월 1일부터는 저녁 8시부터 아침 6시까지 야간 통행을 자제하는 권고를 하고 있고요. 상점도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하다가 저녁 6시 폐점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편한 점이 있긴 하지만 네네. 아직까지는 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는 지장은 없고요. 예. 교민들도 역시 미리 저희 한인회와 대사관 쪽에서 공지를 해서 예. 비상식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다행히 그래도 일상생활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마음이 조금은 놓입니다. 그런데 전해지는 보도에 따르면 현지에서 라면이나 식료품 같은 그런 생필품에 대해서 사재기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던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2월 1일 당일에는 사재기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 교민들도 필요한 부분을 좀 구입하신 분들도 있고요. 저희 미얀마의 경우는 한인들이 약 3,500명 정도 교민들이 있습니다. 저희 한인회에서는 혹시 모를 비상사태를 대비를 해서 쌀을 약 한 1.3톤, 라면 8,000개, 1리터짜리 생수 3,000개를 저희가 비축을 해놨습니다. 혹시 상점이나 재래시장 등이 폐쇄를 할 경우에 필요한 분이 계시면은 저희가 배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 쿠데타로 인해서 어떤 위협적인 분위기나 이런 게 전혀 없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이 소요 사태가 없기 때문에요. 국부에서도 강경 진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 어저께의 경우 일부 시민들이요. 양곤 시내 한 공원에 모여서 이 시위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코로나 조치로 인해서요 3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수지 국가고문이 시민들한테 촉구하는 서한을 통해서요. 예. 시민들은 거리로 나서지 말고 비폭력 항의를 표시하는 쪽으로 이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후에 이 시민들이 어떤 폭력적이라든지 거리에 모여서 시위하는 행동은 좀 전혀 없습니다. 예, 뭐 모여서 시위를 한다든지 어차피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30인 이상이 모이지 못하니까요. 비폭력 저항 운동을 해 나가자라고 정도로 아웅산 수치 고문이 언급이 있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그 쿠데타 이후에 그 군부가 운영하는 방송국 제외하고는 뭐 나머지 방송 같은 경우는 다 중단되고 뭐 그랬다면서요. 2월 1일 오전 잠깐 그랬고요. 예. 2월 2일 저녁 방송부터는
모든 방송이 정상적으로 방송됐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마 현재 보도를 전해 들으신 국내에 계신 분들은 교민분들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미얀마의 교민은 얼마나 계십니까? 지금 약 한 3,500명 정도 있습니다. 예, 우리 교민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지 주민들 역시도 외출을 좀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던데 군부 쿠데타에 대한 현지 교민분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지금 현지 교민들은 굉장히 사태를 우려하면서요. 장기화가 될 경우 미국의 경제 제재 발생 시 교민 기업들의 어떤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조속한 해결을 바라면서 외출 자제하고 지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외출을 자제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안전에는 이제 큰 걱정을 저희들이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뭐 비폭력 시위, 비폭력 항의 운동을 뭐 일부 시민들이 움직임을 조금은 보이고 있나 봅니다. 시민들이 항의를 하기 위해서 냄비를 두들기고 자동차 경적을 울리는 식으로 약간의 움직임을 보여줬다. 이런 내용을 접하신 적 있으신지요? 네, 어저께 저녁부터 저녁 8시 통행 금지 권고 시간대에요. 자동차 경적을 울리고 양은 냄비를 두드리는 항의 표시를 했었고요. 예. 오늘부터는 촛불을 집집마다 켜는 행동과 그리고 미얀마 국가를 부르는 항의 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미얀마 국민들의 어떤 움직임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어떤 그런 언급이나 이런 것대로 뭔가 점차 확산될 분위기가 보인다 정도로 판단을 하시는지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어저께 일부 지역, 양곤의 일부 지역에서 시작된 항의 표시가요. 오늘은 양곤 전역으로 퍼질 것 같고 지방도시로까지도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군부가 지난해 11월 총선 이후부터 계속해서 부정선거였다. 그래서 이 정권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어느 정도 이 쿠데타를 예상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발표한 정부의 유권자 수가 3,820만 명이었는데요. 군부에서는 이 중 860만 명이 중복돼 있다고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지금 수지 정권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내용으로 이제 일축을 했고요. 이쪽 이 군부하고 지금 NLD 정권 사이에는 대화가 계속 진행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실제로 그 대규모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이 군부의 주장이 확인이 되거나 검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수지 정권에서는 이 확실한 물증이라든지 이런 증거는 전혀 없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요. 예, 예. 정부에서는 이 조사위원단을 꾸려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이라는 분이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미얀마에서는 뭐 엄청나게 엄청난 인물이고 국가적인 신임도도 굉장히 높은 신뢰도도 엄청 높은 분인데 어째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이해랄까요?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실제로 우리 한인 회장께서 판단하시기에도 그런 대규모 부정선거라는 움직임이 일종의 있었다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또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예. 아직까지 확실한 어떤 증거라든지 이런 게 밝혀진 부분은 없습니다. 네네. 하지만 심증적으로 예. 뭔가 이렇게 전산이 잘못됐다든지 조사 과정에서 중복된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심증은 갑니다. 예. 심증만 가신다는 말씀이시고 네. 근데 진짜로 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직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고 뭐 군부가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이런 쿠데타를 벌였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군부에서는 이번 선거 전에도요, 이 수지 정권에 대해서 계속 어떤 이 국정 운영 부분 외에
헌법을 계속 개정하는 분위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고 서로 타협을 하고 대화를 네. 하자는 제안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수지 정부에서 그런 어떤 대화와 타협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그동안 그 외부에서 볼 때는 사실 미얀마의 민주화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 이렇게 보여졌었는데 군부의 힘이 여전히 그렇게 셌던 겁니까? 민주화 관련해서 군부에서는 정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 헌법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대화와 타협을 요청을 했었던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현재 미얀마 역시도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이 큰 상황인데 지금 경제가 쿠데타로 인해서 더 위축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군부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비자 발급이 조금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지금도 이 비자 발급은 기업인의 긴급 예외 특별 입국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에 있는 미얀마 대사관에서 긴급 예외 입국 신청을 받아서 예외적으로 입국 비자를 발급을 하고 있는데요. 입국 비자 발급은 계속 지속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공항의 국제선, 국내선 비행기 입착륙이 2월 1일부터 아직 한시적으로 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비자를 받아도 미얀마 입국하기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자, 이제 이 쿠데타 사태가 앞으로 악화가 돼서는 안 될 텐데 현지 교민들의 안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많이 계십니다. 한인회 차원에서 대책회의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일단 미얀마에 계신 한인 회장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2007년도 미얀마의 스님들의 시위가 약 3개월 있을 동안에도 미얀마에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상황이 심각해서 시위대를 향해 군부가 이제 총격을 가하기도 했었고요. 사상자도 네네. 수십 명이 났었습니다. 예. 그런 사태를 경험해본 저희 한인의 운영진들하고 고위 원로분들하고 저희가 회의를 해서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정보 전달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통신 두절을 대비해서 비상 연락망을 구축을 했고요. 예. 대사관하고 유관기관 그리고 주요 거점에 있는 분들하고 연락 체계를 구축을 해서 소요 사태라든지 유혈 사태라든지 이런 심각한 상황이 나오면 즉시 교민들한테 연락을 해서 해당 지역에 가시지 않도록 하고 안전에 유의하시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참 난감한데요.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 한인 회장님 연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